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SMC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이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분, 엄청난 천재였다 하는 거. 일단, 그 다음에는 리더십 대단하신 분이었고, 비전이 벌써 80년대에 이, 이 IoT 같은 세상을 꿈꿨다 하는 거죠. 관점이 뭐예요? 이 보시면요. 2000년대 제가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쫓아다니면서 산업 리포트,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썼던 게 99년, 2000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디지털 컨버전스들을 이런 걸 생각은 했지만은 이렇게 사물 인터넷처럼 모든 기기들이 칩 하나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해가지고 얘기들은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칩이 아직 컸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가능해졌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할 정도로 칩들이 놀랍게 작아져가지고 파운드리의 수요가 폭발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알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의 발전,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거의 발전과 함께 GPU란 게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참 예측을 못했던 거죠. 다 같이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파운드리에서 성공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는 겁니다. 2000년대 삼성전자에서는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상, 이런 거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마다 들으면은 어떤 인상이 나왔냐면, 그건 파운드리는 하청업체야. 일단 갑을 관계에서 하청은 일단 저 밑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시다바리 같은 느낌, 그죠? 뭐 우리가 이제 앞선 기술로 압도적인 기술 그런 게 더 중요하고, 하청 그뭐 로우 마진 언제나 뭐 따라오는 것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선 D램에 집중해가지고 시장 지배를 하고, 그 후에 압도적인 기술로 파운드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던 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는 파운드리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거죠. 왜? 뭐가 중요하길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바닥에서 trust, 신뢰, 그리고 communication, 마케팅, 세일즈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70년대, 80년대부터 고민했던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객사가 선풍기 회사 혹은 냉장고 회사 혹은 셀폰 회사, 뭐 자동차 회사, 어떤 회사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믿고서 설계를 나한테 맡겨줘야 돼요. 즉, 내가 얘네 분야로 치고 들어가서 얘네를 잡아먹을 우려가 없어야 돼. 그죠? 자, 선풍기. 내가 선풍기 회사로 치고 들어가서 얘네를 잡아먹을 그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믿고 맡기겠죠. 전화기도 내가 이 회사에 치고 들어가서 얘 잡아먹을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면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리스 창은 우선 반도체 설계를 맡기는 고객사의 신뢰관계의 형성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겠다 하는 거를 간파했어요. 이 사람은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이 문과였다고요. 예, 문학소년이었다니까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고요. 문과 출신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엔지니어 이 기술적이고 수학적인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그거의 우월성만 강조하시는 분들은요, 압도적인 기술력만 있으면 돼. 나머지 문과적인 건 열등한 것들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뭔가 수학으로서 정답을 구해내지 못하니까 그 열등한 것들이 구차한 변명 삼아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야 라고 몇 수 아래에 거의 인간 이하,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엔지니어 마인드들이 많아요. 제가 수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분야의 분들의 특징, 몸으로 느껴지는 게 그래요. 그죠? 지금 사실 대치동에서 의대 막 이러면서 수학 위주로 막 이과 수학 강조해서 배우는 애들의 특징도 그럴걸요, 아마. 일단 수학을 잘하는
쫙 등급들이 있고 그걸 못해서 문과가 하네. 이런 식의 그 단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근데 모리스 창은 달랐다고요. 출발부터 문과생으로 출발했어요. 하버드를 갔다고요. 그랬다가 일단 엔지니어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엔지니어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문과적인 그 감성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뢰관계부터 먼저 쌓아놓고 나서 이걸 하는 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먼저 간파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패블리스 회사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주문 생산하다가 갑자기 도면을 내부적으로 유출해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진 고마웠고 이제 너님의 경쟁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너를 말려 죽이겠어 하면서 배신을 하는 그 트러스트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미리 간파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런 점에서 파운드리 하면 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최근에 뉴스가 뭐예요? 삼성전자 가뜩이나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업 체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HBM을 갖다가 주내만해 이런 상황인데 신문에서 냅다 깔아낸 게 뭐예요? 자랑을 해요. 엔비디아 GPU의 10분의 1 가격으로 AI 칩을 만들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필요 없는 세상을 빨리빨리 구축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치고 나오시는 거 대반전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해주세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국뽕에 차가지고 뭐 삼성 잘하시면 되고 무조건 뭐 어딜 뭘 해서든 뭐 그냥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적인 승리, 공격적으로 승리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웰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모리스 창이 저런 걸 생각하고 나면은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뉴스 딱 나가는 순간 주가 떨어지게 생겼죠. 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한테 설계도를 마음 놓고 줄 수 있을까? 신뢰관계 다시 들어가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은 GPU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셀폰에서도 나와요. 전화기 그거 하는데 아이폰 그죠? 아이폰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를 내면서 그 아이폰의 핵심 칩을 우리가 공급한다. 괜찮을까? 다행히도 거기서 먹혀 들어갔는데 엔비디아 괜찮을까? 그런 거죠. 그러고 나면은 트러스트 관계를 계속적으로 제살 깎아먹기 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의 전자공학 박사를 뽑았대요. 왜 이 증권 IB 쪽에서 그거 했을까? 반도체 디자인 전문가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이걸 위해서 최적의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만을 위한 전문적인 전문화된 칩을 디자인하는 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설계해서 맡기겠어요? 바로 TSMC 같은 파운드리한테 맡겨서 칩이 나오는 거죠. 그걸 자신들의 서버에 꽂아서 쓰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게 초단타 매매 업계의 경쟁이고 한치의 오차가 실수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 주문을 내고 때로는 취소하고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칩이 가격이 얼마여야 될까요? D램처럼 저가로 그냥 막 대충이 아니라 빨리빨리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싸게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부르는 게 값일까? 특별한 주문 제작이잖아요. 테일러메이드 양복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양복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가 걸린 트레이딩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반도체에서 주문 생산해주면서 두둑하게 챙겨 먹겠죠.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뭐 없을까요? 있죠. 아래와 같이 여기에 질세랑 우리가 크래프트라는 핀테크 회사의 용 반도체를 위탁하면서 리벨리언이라는 설계 전문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해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맡겼다 하는 건데요. 드디어 해냈다. 파운드리로서 이런 걸 해냈다. 이제 금융에서도 필요한 칩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 필요한 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잠깐, 이거에서 축하를 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삼성도 핀테크 파운드리를 하는구나. 만세. 하는 거 첫 번째로 들겠지만은 한 스텝 더 나가서 지금 트러스트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더 들어갈게요? 혹시 크래프트 입장에서는 삼성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이 이 칩의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경쟁 칩을 만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신뢰가 중요하다는 건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생태계 하에서는 그런 일 없어, 걱정 마. 왜냐하면은 삼성증권이 얘네를 M&A 해가지고 바이아웃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굳이 삼성증권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얘는 얘네대로 잘 해서 뭐 장사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 우물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글로벌 컴피티션에서는 어때요?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게 마음 먹고 글로벌 파이낸스 컴피티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런 능력이 여기서 정보를 갖다가 세뇌해버려가지고 삼성증권이 우리의 컴피티션으로 확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겠구나, 우리가 위협받겠구나, 글로벌 컴피티션 상에 들어가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거,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로서. 그런 이상 글로벌 IB가 삼성전자한테 이런 파운드리로서 이런 걸 맡길 수 있을까? 그죠? 트러스트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 그죠?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거가 문어발식으로 어떤 업종이든지 다 돈만 되면은 파고 들어가서 그 자회사를 만드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삼성의 자회사랑 삼성전자의 정보 유통, 그죠? 이게 우리의 트러스트에 반하는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최대의 장점이 동시에 최대의 약점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생업종 나올 때마다 고사시켜가지고 인수합병해가지고 삼성 제국을 건설해왔던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어발 확장, 그런 거에 있어서 약점이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이게 삼성만의 문제냐? 아니죠.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혹은 일본의 사이바츠, 이런 게이레츠, 이런 것들의 태생적인 강점이자 약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칩 디자인을 마친 후에 또 어떤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너무나 여러 업종에 있어서 경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 대한 메시지는 뭐가 될까? 무조건 파운드리를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들의 강점이 파운드리인가? 내가 꼭 여길 들어가야 되나? Why?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굳이 파운드리를 꼭 들어가려 그러면은 차라리 삼성전자를 완전히 계열 분리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 삼성전자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거다라는 이 인포메이션 월이죠. 이거가 정보의 장벽이 확실하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창업자 집안에서 원하는 걸까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1등을 하려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쉬워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혜가 아닐까. 그동안 그 분야에서 남몰래 애써왔던, 그죠? 파운드리라는 그 업종에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써왔던 그 경쟁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 그것도 예의가 아닐까 하는 거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중 전쟁 속의 어부지리인 TSMC, 이것도 한번 포인트아웃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반도체 기술을 가진 거의 유일한 회사 TSMC, 그걸로 인해서 오는 이득이 많다 하는 거, 지금 특히 전략적으로 national interest, 국익 차원에서 미국이 대만 편을 들어주는 거 눈에 보이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배아파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일본과도 애당초 대만은 친하고, 또한 공장들이 미국과 일본에 건설해가지고 우방국에 고용 창출해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TSMC가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다 하는 거.
물론 거기에 있어서 물론 미국한테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뭐 이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만은 좌우지간에 그런 여러 가지 TSMC의 다이내믹 지정학적인 그런 것들이 재밌는 포인트다라는 것 좀 볼 수 있겠고요. 파운드리 비즈니스 뭐 잘하고 있는 거 너무 배 아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린 우리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